삶은 때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을 던집니다. 평범하고 안정적이었던 하루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게 느껴지는 순간. 61세의 김영호 씨도 그런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퇴직 후 손주들과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던 그는 어느 날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을 느끼며 병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김영호 씨가 느낀 절망과 혼란, 그리고 그 속에서 스스로 다시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여정은 단순히 병을 극복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희망을 발견하고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지지를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김영호 씨는 병마와 싸우는 동안 단지 자신의 몸만을 회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자신이 받은 사랑과 희망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삶이 던지는 도전과 그것을 극복하는 인간의 힘을 일깨워줍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김영호 씨의 여정을 따라가며 여러분도 삶 속에서 작은 빛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이제 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그날을 잊을 수 없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숨이 가빠졌다. 평소에 익숙하던 계단도 마치 산을 오르는 것처럼 버겁게 느껴졌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다.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지 뭐.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넘기곤 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며칠 뒤 그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숨이 차는 건 물론이고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아픈 날이 잦아졌다. 이거 큰일 아닌가?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병원에 가는 것이 두려웠다. 그냥 일시적인 것이라며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것이 더 쉬웠다. 나 자신을 과소평가했던 걸까? 아니면 너무 과감하게 신호를 무시했던 걸까?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침 산책을 하다가 이상한 현상을 겪었다. 세상이 갑자기 빙글빙글 돌았다. 발걸음이 흔들렸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그러다 갑자기 두 다리가 풀리며 나는 공원 벤치 옆으로 주저앉았다.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던 것 같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나에게 다가왔고 그중 한 사람이 구급차를 불렀다. 괜찮으세요? 라는 질문에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다. 하지만 속으론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라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는 길은 몹시 길게 느껴졌다. 머릿속은 복잡했다. 설마 큰 병은 아니겠지. 그냥 잠깐 빈혈 같은 거겠지. 나 자신을 위로했지만 이상하게도 손끝이 차가워지고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었다. 병원에서 검사가 시작됐다. 피검사부터 엑스레이, CT까지 다양한 검사를 받으면서도 나는 한 가지에 집중했다.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싶다. 병원이라는 공간이 주는 특유의 긴장감이 싫었다. 결과를 기다리며 가족들과 병실에 앉아 있었을 때 나는 평소보다 조용한 가족들의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드디어 주치의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김영호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암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모든 소리가 차단된 듯 멍해졌다.
내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폐암? 내가 폐암이라고. 아내는 내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물은 나를 더욱 힘들게 했다. 평생을 그녀와 함께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순간은 많았지만 이 순간만큼 고통스러웠던 적은 없었다. 아버지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예요. 아들은 나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 목소리에도 떨림이 느껴졌다. 치료하면 나을 수 있습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나는 의사에게 물었다.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초기 단계라 다행입니다. 치료를 잘 받으시면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치료 과정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안도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가능성은 있지만 그 가능성을 잡기 위해선 힘든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는 걸 직감했다. 그날 밤 병실 침대에 혼자 누워 창밖을 바라봤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어쩐지 서글프게 느껴졌다. 내 삶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를 맞이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스스로를 책망했다. 왜 진작 병원을 찾지 않았을까? 조금만 더 일찍 발견했다면 어땠을까? 후회와 자책이 나를 짓눌렀다. 그러나 동시에 희미한 의지가 피어올랐다. 가족들이 떠올랐다. 나를 걱정하며 눈물을 흘리던 아내와 아들. 그들이 없었다면 나는 이미 모든 걸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싸워야 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스스로 다짐하며 잠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의사를 찾아갔다. 의사 선생님,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할 테니 도와주세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다. 의사는 나를 응원하며 미소를 지었다. 김영호님, 그 의지면 충분합니다. 함께 잘해봅시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치료 일정이 정해지고 약물 투여와 검사가 시작되었다. 매일 새로운 도전에 맞서야 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단순히 병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다시 쓰고 있었다. 내 삶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 나는 그 여정의 첫 발을 내디뎠다. 두렵고 막막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가족과 내 자신을 위해서. 치료가 시작된 첫날, 병실에 누워있던 나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낯선 감정에 휩싸였다. 두려움, 설렘, 그리고 약간의 불안이 뒤섞인 이상한 기분이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나를 위로하며 치료의 절차를 설명했지만 그들의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다. 이걸 정말 해낼 수 있을까? 첫 치료는 항암제 투여로 시작되었다. 주사를 맞는 동안은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고통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몸이 무거워지고 마치 내 안에 있던 모든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지만 내 몸이 내가 아는 나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치료를 받을수록 내 몸은 점점 더 약해질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다음 날 아침 아내와 아들이 병실을 찾았다. 아내는 환하게 웃으려 했지만 그 미소 너머로 그녀의 걱정이 그대로 보였다. 아들은 아버지,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라며 나를 위로했다. 그들의 응원은 고마웠지만 나는 점점 더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다. 첫 번째 항암 치료가 끝난 후 며칠 동안은 내가 사람인지 유령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지쳤다.
병실의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었고 간단한 식사조차도 하기 힘들었다. 몸에 남아있던 힘이 다 빠져나간 듯한 느낌. 그러나 그 와중에도 가족들의 손길은 나를 일으켜 세우는 작은 힘이 되었다. 어느 날 병실에 작은 선물이 도착했다. 손주가 직접 만든 카드였다. 할아버지, 힘내세요. 빨리 나와서 같이 놀아요. 라는 서툰 글씨가 적힌 카드에는 알록달록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것을 보며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그래, 아직 나에게는 이렇게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 작은 카드 한 장이었지만 그것은 내게 큰 힘이 되었다. 치료는 반복되었다. 항암제 투여, 방사선 치료, 그리고 추가 검사. 매 순간이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나는 작은 희망을 붙잡으려 애썼다. 한 번은 같은 병동에 입원해 있던 한 환자가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김 선생님, 처음이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넘기면 조금씩 나아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 말은 마치 어두운 터널 속에서 작은 불빛을 발견한 것처럼 내게 위안이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치료에 조금씩 익숙해졌다. 고통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감내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다. 병원 생활에도 리듬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침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점심 이후에는 병실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큰 힘이 되었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병과 싸우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더 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가족들도 내 치료 과정을 함께 견뎌주었다. 아내는 매일같이 병실로 음식을 가져왔고 아들은 퇴근 후 나를 찾아와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은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어 하였다. 한 번은 아내가 말했다. 여보,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당신 곁에 있어요. 그 말은 나에게 끝까지 싸울 이유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치료 중간중간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이 고통을 견디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답은 늘 가족과 손주의 얼굴이었다. 그들은 내게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내가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끈이었다. 2개월이 지나고 중간검사 결과가 나왔다.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김영호님, 치료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암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두려움과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희망의 눈물이었다. 내가 버텨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치료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에너지가 생긴 것 같았다. 고통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고통 너머에 있는 희망을 보기 시작했다. 치료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게 되었다. 내가 이겨내야 할 이유와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에 대해,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내가 끝까지 버틸 힘을 준다는 것을. 이제 나는 두 번째 걸음을 내디뎠다. 희망이란 쉽게 오지 않지만 그것이 온전히 내 것이 되었을 때 느끼는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치료가 계속되면서 나는 조금씩 일상 속에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처음 병실에 들어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무겁게만 느껴졌다. 의료기기 소리, 희미한 소독약 냄새,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삭막한 병원 풍경.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이곳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루는 병실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 옆 병실의 한 어르신이 복도를 걷는 내게 말을 걸었다. 김 선생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바깥에서 산책하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 말에 나는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정말 오랜만에 따뜻한 햇볕이 병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 부드러웠다. 나는 그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며 그가 병마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병원 생활에서 소소한 기쁨을 찾아보기로 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는 일이었다. 새소리가 들리는 날에는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병실 복도를 걸으면서 간호사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도 작은 즐거움이 되었다. 그들은 늘 바쁘게 움직였지만 환자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을 잊지 않았다. 김 선생님, 오늘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라는 말은 나를 하루 종일 기분 좋게 만들었다. 또한 병실 친구들과의 관계도 특별해졌다. 비슷한 병을 앓고 있는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순간이 많았다. 한 번은 한 환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저는 사실 이 병을 알기 전까지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죠. 그런데 이 병이 제게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지금은 매일 가족들과 통화하며 웃고 울고 해요. 그게 제 삶의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자연스럽게 내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 바쁘게 살아오느라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떠올랐다. 병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나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 미술치료 시간에 처음으로 붓을 들었을 때 나는 내가 그림을 이렇게 즐길 줄 몰랐다는 사실에 놀랐다. 서툰 손으로 색을 칠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림을 잘 그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색을 통해 당신이 느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라는 치료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나는 작은 풍경화를 완성했다. 병실 벽에 걸린 그 그림은 지금도 내가 만든 것 중 가장 소중한 작품이다. 또 다른 날 병동에서는 음악 공연이 열렸다.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기타와 바이올린을 들고 병실을 돌며 연주를 했다. 그들이 내 병실에 들어왔을 때 나는 익숙한 멜로디를 듣고 눈물이 나왔다. 그 곡은 제가 젊었을 때 자주 듣던 곡이에요. 라고 말하자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연주해 주었다. 음악은 나를 과거로 데려다 주었고 나는 그 순간만큼은 병에 걸리기 전에 나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다. 병원에서의 작은 변화들은 나의 태도에도 영향을 주었다. 나는 더 이상 매일 반복되는 치료와 검사를 단지 고통으로만 느끼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깨달았다. 하루는 간호사가 말했다. 김 선생님은 요즘 정말 밝아지신 것 같아요. 다른 환자분들께도 큰 힘이 되세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내가 단순히 회복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족들과의 시간도 점점 더 소중해졌다. 아내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사와서는 나와 함께 병실 창가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여보, 우리 여기서 커피 마시며 데이트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녀의 농담 섞인 말에 나는 크게 웃었다. 손주들도 주말마다 병원을 찾아왔다. 아이들이 병실을 뛰어다니며 웃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나도 덩달아 웃음이 나왔다. 어느 날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치료가 끝난 이후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깊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 병이 나를 힘들게 했지만 동시에 내 삶의 방향성을 다시 생각할 기회를 준 것도 사실이었다. 나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오래도록 미뤄왔던 것들에 도전해보고 싶었다. 이제 나는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법을 배웠다. 병원 생활은 여전히 쉽지 않았지만 내 안에는 분명히 희망이 있었다.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며 만들어가는 모든 순간들이 곧 행복이었다. 병마 속에서도 행복은 분명 존재했다. 나는 그것을 찾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그 덕분에 삶은 더 풍요로워졌다. 이제 나의 여정은 작은 행복을 통해 큰 희망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내가 병원 생활을 견디며 회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가족과 친구들의 끝없는 사랑과 지지였다. 병마와 싸우는 동안 그들은 나를 버팀목 삼아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었다. 그들의 존재는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첫 항암 치료 후 유독 힘들었던 어느 날 아내는 병실로 따뜻한 죽을 가져왔다. 그녀는 내가 입맛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는 며칠 동안 다양한 레시피를 찾아 시도했다고 했다. 죽 한 숟갈을 입에 넣었을 때 단순한 음식 이상의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것은 그녀의 사랑과 걱정이 담긴 위로였다. 여보, 힘들면 잠깐 쉬어도 돼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말아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잖아요. 아내의 말에 눈물이 났다. 그녀는 단순히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다. 직장에서 바쁜 하루를 보낸 후에도 그는 늘 병원을 찾아왔다. 그날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이야기하며 나를 웃게 만들려고 애썼다. 한 번은 아버지, 제 친구가 요즘 아버지처럼 강인한 분을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거예요. 라며 내게 용기를 주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런가? 내가 이제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된 건가? 하지만 그 말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내가 단지 병과 싸우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손주들도 매주 병원을 찾아왔다. 아이들은 병실에서 뛰어다니며 나를 보고 해맑게 웃었다. 그들의 에너지는 병실의 무거운 공기를 환하게 밝혀주었다. 한 번은 손주가 직접 만든 팔찌를 내게 선물하며 말했다. 할아버지, 이거 항상 차고 계세요. 그러면 아프지 않을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나는 마음 깊이 감동했다. 나는 그 팔찌를 손목에 차고 있을 때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떠올리며 기운을 냈다. 병원에서 만난 친구들도 큰 힘이 되었다. 같은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끼리는 자연스럽게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서로의 병세를 공유하고 작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응원했다. 한 환자가 내게 말했다. 김 선생님, 병이라는 게 참 무섭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준 것만은 고맙네요. 그 말에 나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고통 속에서도 만난 인연들은 나에게 커다란 위로와 지지가 되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람은 옆 병실에 있던 박 씨였다. 그는 나보다 몇 년 연상이었지만 늘 유쾌한 농담으로 병동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주었다. 어느 날 그는 내게 말했다. 김 선생님, 힘들어도 한 가지는 잊지 마세요. 웃는 게 최고의 약입니다. 병마도 웃음을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그 후로 나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웃으려고 노력했다. 그의 말대로 웃음은 나를 조금씩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아내와 아들이 준비한 작은 이벤트도 있었다. 치료 중반쯤 내 생일을 맞아 병실에서 작은 생일 파티를 열어준 것이다. 아내는 내가 좋아하는 초코 케이크를 가져왔고 아들은 작은 스피커로 생일 축하 노래를 틀었다. 손주들은 종이로 만든 생일 모자를 씌워주며 말했다. 할아버지, 소원 비세요. 나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그 소원은 단 하나였다.
내가 이 사람들과 더 오래 함께할 수 있기를. 그날 이후로 나는 치료 중에도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그들과의 대화, 웃음,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내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사랑 덕분이었다. 이렇게 가족과 친구들은 내 회복 여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나를 응원하는 것을 넘어 내 삶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내가 병과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나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이 있었기에 나는 매일 새로운 힘을 얻었다.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는 단순한 위로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내가 고통을 견디고 희망을 품고 다시 삶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힘이었다. 이제 나는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다음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치료는 계속되었다.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지만 점차 나는 내 몸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치료 후의 고통은 여전했지만 의사의 말처럼 암의 크기는 서서히 줄어들고 있었다. 희망이라는 작은 씨앗이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고 있었다. 중간 검사를 받은 날 병원의 복도는 여전히 익숙한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긴장된 마음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아내와 손을 꼭 잡았다. 그녀도 나처럼 불안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드디어 의사가 들어왔다. 그는 미소를 띠며 말했다. 김영호님, 축하드립니다. 암이 완치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추가적인 치료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말을 잃었다.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내 손을 잡았다. 내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그동안의 긴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아내를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우리 해냈어. 병원을 나오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밝은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치료 중에는 그저 병원을 벗어나는 것이 꿈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완치 판정을 받은 후 나는 내 삶을 새롭게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병마와 싸우는 동안 나를 지탱해준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가족여행을 계획했다. 아내와 아들, 손주들과 함께 바다로 향했다. 그날 바다는 유난히 맑고 푸르렀다. 손주들과 모래사장에서 뛰어놀며 웃음을 터뜨렸다. 아내는 모래사장에 앉아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아들에게 말했다. 이 순간을 오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찍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가족으로서의 평범한 행복을 되찾아갔다. 일상으로 돌아온 나는 또 다른 목표를 세웠다.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취미에 도전해보기로 한 것이다. 치료 중 미술치료 프로그램에서 느꼈던 기쁨을 떠올리며 이번에는 정식으로 미술학원에 등록했다. 서툰 손으로 붓을 들고 처음 캔버스에 선을 그었을 때 나는 다시 한번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내 그림은 점점 나아졌고 학원에서 만난 사람들과도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들은 나처럼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응원했다. 한 번은 내 작품이 작은 전시회에 걸리게 되었다. 그날 아내와 손주들이 찾아와 내 그림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자랑스러워했다. 나는 그들의 미소를 보며 마음 깊이 감사함을 느꼈다. 완치 후 내 삶은 단순히 병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나는 내가 얻은 새로운 삶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문득 치료 중 만난 환우들이 떠올랐다.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그래서 지역 병원에서 열리는 환우 모임에서 강연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하지만 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을 보며 점차 자신감이 생겼다. 나는 병과 싸우며 깨달은 점들을 진심으로 전했다. 삶은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던지지만 그것은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강연이 끝난 후 몇몇 환자들이 내게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나는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겠다는 확신을 얻었다. 병을 극복한 후의 삶은 단순히 건강을 되찾는 것 이상이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나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도전을 하며 내가 받은 사랑과 지지를 나누는 삶을 살고 있었다. 내가 얻은 이 삶은 병마와 싸우며 얻은 가장 큰 선물이었다. 그날 병원 복도를 걷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내 삶은 그날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나는 두려움 대신 희망을, 고통 대신 감사함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한 이 삶을 나는 매일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완치 판정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나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에 많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병마와의 싸움을 통해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나는 내가 겪었던 고통과 희망을 이야기로 풀어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전하고 싶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이 의미 있다고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다. 치료 중 알게 된 환우들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그들 중 몇몇은 여전히 치료 중이었고 어떤 이는 완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힘이 되어 주었다. 어느 날 지역 병원에서 환우 모임에서 강연을 요청받았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내가 과연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을까? 그러나 아내와 가족의 응원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 강연 준비를 하며 나는 내 삶의 여정을 다시 되짚어 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병을 이겨낸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힘에 관한 이야기였다. 강연 날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섰다.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기대와 위로를 읽을 수 있었다. 나는 솔직하게 내 이야기를 풀어갔다. 처음 병을 진단받았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것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 작은 일상의 기쁨,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점점 더 확신이 생겼다. 사람들은 내 이야기에 공감했고 그들의 표정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여성 환자가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선생님 이야기 덕분에 오늘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저도 제 병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내 가슴 깊이 울려 퍼졌다. 내가 그녀에게 준 위로가 내가 받은 사랑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로 나는 더 많은 환우 모임에 참여하고 강연을 이어갔다. 내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사연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다. 우리는 단지 병마와 싸우는 동료를 넘어 서로의 희망의 불씨가 되어 주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며 나는 또 다른 꿈을 꾸게 되었다. 내 경험을 글로 남겨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병마와의 싸움,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 그리고 회복의 과정을 담은 에세이를 쓰기 시작했다.
글을 쓰는 동안 나는 다시 한번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책은 출판되어 많은 독자들에게 작은 용기를 전해주었다. 완치 후의 삶은 단순히 건강을 회복하는 것 이상이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기회였다. 나는 병마와의 싸움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나은 영향을 미치고 싶었다. 내가 이 여정을 통해 배운 가장 큰 진실은 이것이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지와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나는 아침마다 산책을 하며 하늘을 올려다본다. 건강한 몸으로 느끼는 바람, 밝게 빛나는 햇살,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가 매일 나를 감사하게 한다. 내가 받은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나누고 싶다. 그날 병원 복도를 걸으며 완치 판정을 받았던 순간 나는 몰랐다. 그것이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될 줄은, 하지만 이제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병마는 나를 강하게 만들었고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나는 이 소중한 삶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살아갈 것이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어두운 날에 한 줄기 빛이 되기를 바란다. 당신도 포기하지 않기를.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서로의 희망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내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이다.